자,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이제 그 출입문을 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좌측에서 먼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기획했던 대로 그 세면대를 쓰는 영역은 건식으로 만들어서 물과 상관없이 그냥 맨발로 바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영역으로 하고, 샤워하는 곳하고 대변기를 놓는 영역은 타일을 깔아서 물이 묻어오면 물 청소를 해야 되는 영역으로 할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적어도 여기 구간은 물을 안 쓴다, 물을 쓴다가 되죠. 바닥에. 그러면 적어도 여기는 그냥 뭐 맨발로 가도 되는 영역으로 할 거니까 여기 구간하고 여기 구간은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곳에다가 어떤 칸막이든 벽이든 설치를 하고 문을 설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설치하는 게 나을지, 요거는 한번 해놓고 고민해 볼게요. 그렇다고 치면 이쪽 구간에 지금 세면대를 놓을 거거든요. 요쪽이든 요쪽이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세면대를 쓴다 그러면 요쪽 면에다가 놓을 수도 있겠죠. 들어와서 바로 보이게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보면, 그러면은 요쪽에 이렇게 꺾어 가지고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 여기 뒤에가 조금 활동 영역이 확보가 돼야 돼요. 지금처럼 놓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여기도 계속 커지니까 줄여서 할 겁니다. 줄여서 그냥 요쪽 벽면에다가만 놓으면 쓸 수 있는 영역이 이쪽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영역 확보도 되면서 특별히 공간을 더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다가 세면대를 놓을 수 있는 안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요렇게 들어와서 바로 서서 쓰고 나가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이쪽이 출입문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좀 남겠죠. 만약에 이쪽이 남는다 그러면 거울 같은 거 놔두고, 깊이가 깊지 않은 수납장 같은 거 놔두고, 간단하게 화장 같은 거 할 수 있는 화장대 같은 거 놔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울 보고 씻고 다듬고 말리고 뭐 드라이 같은 거 놔도 될 것 같고요. 머리 빗는 거나 뭐 그런 거 놔둬도 화장실이랑 연계성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측면에 공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공간을 부수적으로 좀 놔서 낭비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성이 있는 무언가를 추가로 넣어줘 버리면 그렇게 막 얘가 메인은 아니지만 낭비되는 느낌은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면대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세면대를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폭은 최소한 그래도 800 정도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나중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 800 정도를 먼저 옵셋을 하고요. 800. 조금 상황 봐서 옆으로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쪽 편에는 대변기를 놓는다라고 했으니까 대변기 사용하려면 여기 폭도 대충 750, 800은 필요하니까 800. 샤워를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욕조가 들어가면 조금 넓어야겠지만 샤워만 한다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막혀있지 않는 이상은 900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900. 그러면 800에 900이면 1700이죠. 그래서 홀수는 싫으니까 1800 정도로 해서 살짝 여유 있으면 여유 있게 쓸게요. 그래서 위쪽으로 1800.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저희가 그간에 했던 치수들 그대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보고 저 값을 저 정도였지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5cm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샤워를 이쪽으로 대변기를 놓고 이쪽에서 물을 틀든 샤워를 하려고 치면은 물이 나오는 공간 뒤쪽 공간으로도 몸을 웅크리는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쭈그려 앉는다 뭐 이런 행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몸을 쭈그려 앉는다라고 가정하고 너무 좁으면 안 되니까 여기 영역도 변기를 생각하면 변기 놓는 거 생각해보면 1200, 1500 정도는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1500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1500 여유있게 1500을 잡아주면
요 안에 제가 방금 구상했던 게 들어갈 거다인 거죠. 얘보다 조금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뭐 그다지 낭비는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서 800위치입니다. 800위치의 중심선으로 영역을 먼저 좀 잡아놓고 일단은 요쪽에 아까 손 씻는 영역 잡을 때 문을 안에 할지 바깥에 할지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을 막진 않을 거니까 중심선을 줄여놓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출입문을 여기다 설치한다고 치면 800 정도는 돼야지 되잖아요. 그럼 아까 생각했던 그 화장대를 못 놓게 돼요. 근데 아까 잠깐 구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욕심일 수 있는데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게 이제 건축물의 일부니까 사각형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건물의 벽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실이 이쪽에는 다른 영역이 들어올 거고 이쪽에는 다른 여기가 만약에 방이다 그러면 요 깊이를 활용한 장롱이 들어가는 자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저렇게 좀 비정형적인 기울어져 있거나 하는 영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 네모로 끊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사이를 좀 늘려 주셔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늘리면 얘가 좀 여유로워지죠. 얘도 여유로워지겠죠. 대신 면적은 커지겠죠. 그럼 어딘가 조금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늘려서 해보고 면적이 크지 않다면 그냥 쓰고 면적이 크다면 없애야죠. 화장하는 영역이나 머리 말리는 영역이나 요건 일단 없애고 이쪽으로 기능을 합쳐주는 것도 고민해 봐야죠. 아니면 이것도 있을 수 있죠. 여기를 넓혀서 둘 다 이쪽에서 일어나게 만든다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일자로 통하게 만들고 이쪽 영역을 출입문을 이쪽 영역으로 줘서 일자로 통과하게 만들고 얘만 안쪽에 별도로 숨어 있는 것처럼 끊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얻는 거예요,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스케치를 많이 하고 정리를 잘 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한 개안을 가장 만만한 안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고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뒤쪽에다가 조금 놓고 싶어서 어차피 샤워실도 900이면 넓진 않잖아요. 그래서 샤워실도 한 10cm 더 15cm 더 준다고 치고 대변기 있는 쪽도 한 10cm 더 준다고 치고 한 300 정도만 일단 늘려 볼게요. 아래쪽으로. 기존의 값이 200만 늘릴 거 그랬네요. 2000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요 정도만 늘려서 2100에 2300 정도. 자, 그렇다고 치면 이제 요 정도면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요 정도면 벽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출입은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고 여기서 문을 막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넓혔으니까 출입문은 이쪽에서 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데 벽이 있겠지만 이쪽 구간에 렉탱글로 그린 다음에 벽 두께는 많이 안 두껍게 100 정도로 할게요. 100. 그럼 50mm씩 50, 50. 요 사이도 뭐 50 정도 해서 우선은 100mm씩 선 옵셋 했지만 렉탱글로 그립니다. 왜냐면 이게 훨씬 편하니까. 트림하고 레이어 바꾸는 것보다 렉탱글하고 두 개를 지우는 게 훨씬 쉬워 보였어요. 여기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트림 해주시면 되죠. 우선은 그냥 구성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고 벽을 만드는 구성 재료나 이런 거는 나중에. 어쨌든 이 벽보다는 밖에 있는 벽이 더 두꺼웠어야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벽은 솔직히 이런 벽이 아니라 이런 벽으로 구축해도 되는데, 만들어도 되는데 유리벽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유리벽이니까 유리의 두께를 그리는 것도 괜찮은데 유리를 단독으로 세워 놓기도 합니다. 유리만 실리콘이나 뭐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에서 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외곽에
좀 튼튼하라고 틀은 있어야죠. 틀. 이렇게 틀이 있고 어쨌든 유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보면 요거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도 5cm 5cm 정도의 틀을 넣고 유리를 꼈다고 생각할게요. 5cm 5cm. 그러면은 25mm 정도 25 정도 해주고 요 끝에서 25 정도 해주면 뭐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5, 25요? 네, 25. 아니요, 유리 두께가 25가 아니고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다듬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들 이제 정확히 보면서 해야 되니까 공간의 크기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공간이 크기가 얼마쯤 되는지 조금 재어 볼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세면대를 가져다 놓고 방향을 잡아서 회전을 대충만 갖다 놓으면 돼요. 지금 딱 확정시켜서 놓는 게 아닙니다. 살짝 쓰기에 넓어 보이진 않네요. 세면행위는 가능해 보여요. 대변기 쪽은 이렇게 놔보니까 뭐 여유가 있다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 뭘 넣을지 모르겠는데 깊이가 낮은 어떤 뭐 선반 같은 거나 장을 놓는다고 해도 얘를 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1100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200 정도나 250 정도 되는 공간의 크기를 잡아주고 뭔가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출입문을 안쪽으로 연다 그러면 뭐 가능은 할 것 같은 공간 크기가 나오네요. 여기서 더 그리면 사실 여기는 쓰는데 좀 너무 넓은 편이고 출입문은 설치는 되겠지만 출입문은 설치가 되겠지만 약간 남는 영역이 있을 것 같고 그냥 두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살짝 아쉽고 이쪽에다가 같이 맞춰서 넣으면 여기 공간은 이제 쓸 수 있게는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러면 아예 기능을 진짜 아까 기획했던 것처럼 살려 쓴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100mm 정도만 더 늘려서 여기다 뭔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버리고 이쪽에도 좀 더 쓸모있는 장 같은 걸 넣는 거로 하고 이쪽 구간도 출입문 열고 너무 딱딱하니까 100mm 정도 더 늘리겠습니다. 1600 정도 해서 좀 시원하게 하시라고. 아니면 마음이 바뀌면 반신욕 같은 거 넣는다 그러면 1600이니까 이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500 정도면 작은 반신욕기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신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욕조, 넣을 수 있는 공간 크기. 서서 샤워도 가능하죠. 그래서 조금씩만 늘리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지금 여기서 이 화장실 설계를 했는데 누군가한테 나중에 여기 어떤 부분을 좀 신경 썼어요 라고 한다고 치면 안쪽에 여기다가 공간을 구성한 거는 나눠서 했습니다는 통할 것 같은데 그래도 보여지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면행위를 한다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는 기능이 약하니까 이 옆에다 뭔가 좀 같이 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형태도 좀 디자인적으로 해서 밑에도 좀 놓고 위에도 좀 수납형 만들고 옆에다가도 뭐 좀 세우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얘를 늘리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능이나 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고 하는 공간에 얼마나 설계할 때 주안점을 얼만큼을 줄 거냐는 거죠. 중요도를 얼만큼 줄 거냐. 그거에 따라서 얘를 늘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셔야겠죠. 저는 그래도 이게 만약에 주택이라고 치면 일반적인데 빼고 그래도 화장실 깨끗하고 그러면 좋거든요. 그래서 늘릴 겁니다. 저는 늘릴 겁니다. 400 정도 늘려서 더 늘리고 싶긴 한데
더 늘리긴 좀 그렇고 이 건너편도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마주보게 해서 쓴다고 생각해보면 1200 정도면 여기 그렇게 많이 넓진 않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아예 여기다 포인트를 줘서 쓰는 공간으로 꾸밀 생각이에요. 뭐 아니라면 두 개의 안을 같이 잡으면 되죠. 요쯤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하나는 조금 디자인이 들어가는 안, 하나는 최소한으로 하는 안. 그러니까 여기도 그럼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1200까지 필요 없죠. 뭐 900 정도면 사실 좀 좁지만 쓰는데 그래도 이제 1000 정도 주기해서 200 정도만 줄여서 요 정도 크기에 딱 쓸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하는 안.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출입문 들어갈 자리 잘라 주셔야 되고 이쪽에 샤워하는 공간에 여기서 물을 쓴다 어쩐다 그러면 뭐 유리로 이런 데까지 돼 있는 게 좋지는 않으니까 저는 이쪽 구간도 벽으로 어느 정도는 세워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좀 벽으로 세워주고 그래야 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부착이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노출될 필요는 없으니까 유리로 하더라도 전부 유리보다는 일부만 유리로 하는 게 생각보다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도 어느 정도 벽을 만들어 줄 겁니다. 벽을 만들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유리 이렇게 설치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앞쪽에도 요 폭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되니까 뚫어낼 겁니다. 지금 이 설계는 어느 정도 즉흥성을 가미해서 하는 거니까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 이쪽은 출입문을 달 겁니다. 출입문을 이렇게 달든 상황 봐서 문이 좀 폭이 좁으면 이렇게 달든 어떤 식으로든 좀 달아서 출입문을 달 거고 여기는 문 안 달 거예요. 문 안 달고 그냥 들어올 수 있게 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는 영역으로 쏙 들어와서 쓰고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샤워 이런 식으로 보시고 또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기획을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정했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인면을 그린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출입문은 지금 보면 이쪽을 물을 안 쓸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출입문을 이렇게 열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쪽으로 연다 그러면 조금 더 여기 폭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출입문을 좀 불편하지만 바깥쪽으로 여는 거로 바꾸고 여기 공간의 크기를 조금 줄여도 가능은 할 것 같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줄여야 된다면 이 안이 좋은데 조금 크다 그럼 뭐 이렇게 10cm 정도라도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안쪽으로 여는 안으로 할 거고요. 출입문은 일단 이렇게 여는 거로 가정을 하고 일단 그려놓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면도를 그린다 그러면 한 번에 못 그리죠. 왜냐면 벽이 있잖아요. 벽이 있으니까 굳이 한 번에 꼭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면 무리해서 그릴 필요는 없고 사람이 들어와서 영역을 느낀다라고 해도 이쪽 보는 거 이쪽 보는 거 밖에서 여기를 통해서 여기가 보이는 거 전부 디자인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벽은 어떻게 하고 이쪽 벽은 어떻게 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고 이쪽은 어떻게 하고 별도로 해야 되니까 인면도를 그려도 이쪽 영역에서 여기 보는 거 여기 보는 거 이렇게 따로 그리셔야겠죠. 뭐 여튼 이제 그 가정하에 이쪽에 인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중심선을 먼저 좀 빼내서 보기 좋으라고 빼낸 겁니다. 실제는 길이 값을 재서 하면 돼요. 그래서 길이를 재서 옆으로 좀 해놓고 보면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길이를 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잰 거예요. 이 벽면에 인면 디자인을 잡아보려고 벽면에서 뺐고요. 평면 설계든 인면 설계든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고 평면에서 모든 걸 상상한 다음에 인면을 그린다는 잘 안 돼요. 지금 평면도에도 일부러 다 안 그렸어요. 계획이 뭔가 베껴서 하는 거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그리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리면서 좀 추가하고 바꾸고 해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 높이가 있었겠죠. 천장 높이.
천장 높이는 그때그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2100보다는 높았을 거예요. 최소 2100은 됐겠죠. 실내 공간 쓰려면 그래도 2100은 돼야 되니까. 근데 화장실 천장은 특히 높다고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화장실 천장은 높다고 좋진 않아요. 실내에 있는 거실들의 천장도 높다고 해서 좋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공간에 안 살아봐서 좀 로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설계해 놓으면 천장까지의 높이를 막 3.6m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계세요. 시원하게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는 순간에 원래 이만했던 게 이만큼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냉방비, 난방비 전부 상승이죠. 네. 그리고 이제 조명을 켜도 빛을 켜면은 멀리 가면 흐려지잖아요. 네. 조명도 많이 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천장은 적당히 해야 돼요. 요런 원리도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어느 정도 어떨 때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여튼 지금 저는 한 2400이 좀 낮은 건 아닌데 2400 정도로 해놓고, 너무 높으면 내릴게요. 설계하는 과정이니까 거실 천장과 화장실 천장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화장실 천장이 좀 낮을 수도 있죠. 자, 요 정도가 이제 실내 크기입니다. 실내 크기. 잠깐 중심선 간 거리로 했어야 되는데 또 잘못했네요. 죄송해요. 수평선 하나 그려주고 수직선 하나 그려주고 1200이니까 1200 옵셋 해주고, 높이 2400 우선 하기로 했으니까 2400 해주고, 벽 두께가 있었죠. 벽 두께. 마감재가 있긴 있을 건데 그래봐야 1, 2cm니까 우선은 생략하겠습니다.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100mm로 잡았으니까 50mm씩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겠네요. 옵셋 50. 그간에 좀 빠지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요 설계 며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벽체죠. 벽체. 중심선은 남겨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됐으면은 이제 큰 덩어리 먼저 잡아볼게요. 여기에 벽면 디자인을 떠나서 여기에 일단 그 세면대를 할 건데, 그 세면대 디자인은 언더카운터 형태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두께가 좀 있어야 볼이 숨어지겠죠. 볼이 숨어지고 요 밑에는 선반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조명이나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고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요 면이 깨끗하게, 여기가 깨끗하니까 벽면의 디자인도 좀 단순하게 갈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다고 치면 저 세면대의 높이 알아야 그리죠. 900입니다. 900. 조금 높게 850, 800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 그래서 좀 많이들 평균 신장이 커졌으니까 900 정도로 잡을 거고, 상부 부분에 그 물동이 들어가는 깊이는 한 15cm, 150 정도면 될 것 같아서 150 정도 안에 그 상부 저게 숨겨진다라고 보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카운터 세면기 요렇게 생겨 있겠죠. 이렇게 지금 가운데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우선은 디자인을 좀 잡아보고 그 다음에 변경할게요. 그 다음에 땅바닥에 너무 붙어 있으면은 힘들거든요. 땅바닥에 너무 붙어 있는 부분은 힘드니까 무거운 물체는 대체적으로 크죠. 그러니까 아래쪽의 높이를 좀 높게 주고, 가벼운 애들은 대체적으로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가벼운 걸 두 개, 작은 영역을 위에 잡고 바닥에서 높이를 높게 주고 요 사이를 좀 작게 줄 겁니다. 이것도 수납을 하는 그 행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밑에 영역에서 한 500 정도, 550 정도 높이에서 좀 높은 것 같은데 500이나 400 정도 높이로 잡아서 여기서 아래쪽으로 판의 두께를 줘야겠죠. 한 그래도 2cm 이상은 돼야지 좀 무게를 버틸 것 같아서 2cm 정도 되는, 최소 2cm 정도 되는 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무거운 거, 큰 거 이렇게 좀 넣어놓고, 여기다가는 좀 가볍고 작은 애들 이렇게 좀 넣어서 뭐 해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세워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은 거 해가지고 잡다한 거 좀 담아 놓을 수 있는 애를 이렇게 넣어놓게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높이가 그래도 20은 나와야 돼. 그럼 250 나오네. 250이면 25cm면 웬만한 애들은 거의 다 들어가요. 밑에는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여기 이제 뭐 넣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구를 사다 놓습니다. 그럼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넣겠지만, 이건 저희가 만들어 줍니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여기서 한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되고, 걔네들의 물건들의 크기나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여기는 250 정도 나오고, 여기는 그래도 한 400 넘어서 한 500 가까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큰 물체 놓고 작은 거 놓고, 여기 이제 이렇게 세면대 놓고, 세면대 깊이가 좀 더 깊어도 된다 그럼 조금 내리면 되겠죠.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공간의 기본 틀은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높으면 손이 안 닿거든요. 많이 높으면 손이 안 닿고, 거울 놓을 겁니다. 거울을 놓을 건데, 그냥 거울만 덩그러니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쁜 거울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벽면 쪽에 깊이가 깊진 않더라도 수납장 같은 걸 같이 놔서 문을 닫으면 거울, 열면 이렇게 휴지라도 놓을 수 있는 거, 이 정도를 놓을 거라서 아까 20cm 정도를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거울 겸 쓸 거니까, 얘가 1500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얼굴만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려서 설계할 겁니다. 그래서 한 300 정도만 더 올려서 1200 정도 높이에서부터 장이 생긴다라고 볼게요. 거울 여기 생긴다라고 보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의 높이, 어차피 너무 높아도 못 써요.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여기가 출입문이 있는 거다, 문이 있는 거다 그럼 문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여는 거다 그럼 여는 거 그려주시는 거고, 배경에 패턴이 있는 마감재 넣을 거다 그러면 해치 넣어주시는 거고, 손잡이가 있는 무언가, 문이 달려있는, 여기가 문이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열 수 있는 문이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출입문을 그렸다 그러면 출입문이 아니고 문이다 그럼 문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을 표시한 다음에 마무리로 글자 써주겠죠. 무슨 여기는 어떤 패턴에 무슨 색에 무슨 마감재, 여기 있는 이거는 뭐 거울형 수납장인데 뭐 미서기, 이런 식으로 써주고, 요거는 하부장에 무슨 목재 무늬에 무슨 뭐 해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도면이 돼요.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요쪽 벽면은 약간 좀 오돌토돌한 질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요 해치 중에 아스팔트 AR 샌드 요거 정도를 이렇게 넣어줄 건데,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더 줄여서, 좀 과하긴 한데 일단은 느낌만 낼 거니까 이렇게 넣어서 쓸 겁니다. 밑에 부분도 같은 거로, 요 벽면이 보이는 구간이잖아요. 같이 넣어주셔야죠. 여기 가구가 있는 곳은 넣으시면 안 되고, 이쪽에 문 열리는 거 그리고 싶으면은 선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거울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면 글을 쓰시는 거예요. 거울형 수납장. 네요. 요 벽면 쪽에 요 수납장이 여기 평면도에 여기 쪽에 요만큼 튀어나오게 달려 있을 건데, 평면도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그리는 선이 있었죠. 보이지 않는 곳을 나타내는 선, 숨은 선으로 가구 요 깊이, 여기 있는 요 깊이를 같이 표현해 주셔야죠. 한 벽면 끝에서 200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볼게요. 옵셋 200 한 다음에 여기 부분에 요 장이 폭이 양옆에서 200씩 들어왔으니까 200
200. 그러면 요 장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 이쪽 구간은, 여기 구간은 점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점선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쳐야죠. 요거는 고쳐야죠. 익스플로드 하시든 뭘 하시든 바꾸신 다음에 요 테두리는 없는 거잖아요. 얘만 있는 거고. 얘만 있고 테두리는 없는 거죠. 왜냐면 매입시켰으니까. 언더카운터로 했으니까 뭐 테두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없는 형태로 할 거니까 그 물 들어가는 그 부분만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쨌든 모든 부분이 전부 디자인 포인트가 되긴 어렵습니다. 그렇게 설계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 포인트를 요쪽 면을 잡은 거고요. 요쪽 면도 여기랑 어울리게 해서 세트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도 뭔가 들어가겠죠. 요쪽의 디자인도 이제 찾아보신 다음에 설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봤을 때 요쪽의 출입문 쪽, 출입문이 있는 여기도 좀 어떤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보인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지나다니다가 들어가려고 할 때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면이니까 여기 부분도 고려하고 싶다 그러면 같이 디자인을 또 잡아서 인면도를 그리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저는 장을 넣기로 했었는데 장을 넣는다 그러면 또 얘도 디자인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저라면 얘하고 세트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한 번에 보는 거로 잡았을 것 같긴 해요. 저런 거는 괜찮습니다. 단면, 인면 이렇게 섞어서 하는 형태일 텐데 요 정도는 사실 같은 거로 봐도 될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이 그리진 않습니다. 인면도는 전개 형식으로 요 공간 안에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그리는 형식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튼 한 면 정도 더 해보세요. 아니면은 요거 정도는 그냥 두시고 도면, 평면 정도를 마무리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 거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내 거에다가 마무리를 해서 평면, 인면. 평면도는 일단 완성하시고 인면도는 최소 한 면 정도. 디자인 어딘 좀 이렇게 넣고 싶다라는 최소 한 면 정도는 완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요거는 이제 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설계에 원리가 있고 규칙이 없는 것 같은데 은근히 설계에 또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면이 전부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모든 면이 다 기능적이게 한다, 이런 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짜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차분히 하나씩 하시고 절대 설계 변경이 안 될 것처럼 설계를 하지 마세요. 무조건 설계 변경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대응하면서 설계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CAD 이거 여기 그려진 거 보면 뭐 다 완성은 안 했습니다만 완성했어도 금방 하겠지만 CAD로 그린 거 보면 명령어도 별거 안 썼고 그렇게 막 선도 많이 안 그렸어요. 근데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대부분은 기획하고 확인하고 그런데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컴퓨터 문제도 아니고 평상시에 많이 하시고 많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한 번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 한 번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